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 예산을 최근 경상남도 의회가 부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남 서부권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나 병상수 등 대부분 의료 지표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서부권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 유일합니다. 하동군 유일종합병원은 2년 전 문을 닫았고 산청군은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응급환자 치료 등엔 역부족입니다. 노인성 농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허리, 관절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또 특히 그에 따른 입원실이 없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장 걱정입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60분 안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은 함양 98.26%, 거창 99.41%, 남해 85.18% 등 진주를 제외한 서부 경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따졌더니 동부 경남 20.5개, 중부 경남 18.3개에 비해 서부 경남은 17.2개로 적습니다. 게다가 서부 경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은 만큼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를 받고 싶었지만 못 받은 비율이 8.2%로 중부 경남과 동부 경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서부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1.2%로 동부 경남과 중부 경남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복합 만성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병상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거창권과 진주권이 각각 57.3명과 50.1명으로 김해권과 창원권보다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입니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사실 경상대병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중소병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좋은 병원들은 맞는데 일단 한계가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해 연구를 한 결과 서부 경남에 1,500에서 3,500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남의 다른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한 사립고등학교 A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A교사는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동료 교사 10여 명도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탄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해당 교감은 몇몇 교사들에게 탄원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했고 이튿날 임시교원회의에선 탄원서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원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2명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이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분 선생님 사실이에요. 선생님 사실이에요. 또 우리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 내년에 근무할 선생님을 알려주면 인사희망원을 제출하라라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는 50여 명,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일부는 재계약과 관련한 불이익까지 우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떻게 유출이 됐을지 모르고 이 학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실 가장 커요. 해당 교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물어봤을 뿐 압박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도 인사희망원을 받도록 해 그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교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위협적으로 뭘 물어본 적은 없고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 어떻게 했냐 왜 했냐 그렇게 한 부분은 딱 2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신고 내용이나 탄원 명단 유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차 가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교의 3선 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이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보궐선거 비용까지 발생하게 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삼선의 박일호 밀양시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발기 시작 1년 반 만입니다. 임기 2년 반을 남겨뒀던 박 시장은 사퇴와 함께 내년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넉 달여 기간 밀양시정은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박 시장은 밀양 시민에게 중도 사퇴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심하고 또 고심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경남의 일부 선출직들도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예비 주자들이 몰려있는 지방의회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보궐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도의원이 출마하며 군수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2년 전 의령군수 재선거에서는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3개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선거 비용으로 창녕군에서 14억 5천만 원, 의령군에서 8억 7천만 원의 지방비가 들었습니다. 선출직이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도 사퇴를 하는 것은 본인이 제시한 공약을 저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자들을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정당은 선출직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할 경우 공천에서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현직의 중도 사퇴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한 새 제도가 곧 도입 1년을 맞습니다. KBS는 이른바 기습공탁 등 새 제도의 문제를 연속으로 보도했는데요. 사법부와 대검찰청, 변호사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가해자들의 부당한 감형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사들은 일부 피고인이 공탁 절차를 통해 유리한 감형을 받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분노와 불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더 적극 고려하도록 양형 기준을 손질하고 공탁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검찰은 전직 조폭 두목이 3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른바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부당 감형을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여 재판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현직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며 양형 기준 보완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하동이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이 14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한때 우리 지역 곳곳으로 약하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서부에 1mm 안팎, 그 밖의 지역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추위 대신 먼지가 말썽이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쌓인 먼지와 함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함안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4도, 김해가 1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2도, 산청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4도, 합천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토요일 창원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경남에서는 거제 숭덕초와 통영 벽방초, 거제 장목예술 중 남해 창선고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한때 폐교 또는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학교 구성원 노력과 주민 소통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항 신항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진해구 연도마을 주민 51가구를 위한 이주단지 3곳이 내년 말 모두 준공됩니다. 창원시는 2021년 말 준공된 명동 1지구에 이어 내년 11월까지 명동 2지구와 자은지구의 택지와 공원, 주차장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을 맡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에서 공공성을 높이고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경남관광재단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로 74억 원을 지급해 58억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등 교통 위반 행위 단속에서 19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이륜차 69건, 전동 킥보드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신호 위반, 무면허 등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